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특별한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 파리에서 온 17살 여고생 엘로디의 이야기인데요. 솔직히 이 친구, 처음엔 한국을 완전히 무시했어요. 일본보다 못 사는 나라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일주일간의 수학여행 후에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그리고 이 감동적인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자, 그럼 지금부터 엘로디의 놀라운 한국 경험담을 들어보시죠. 저는 엘로디입니다. 파리에서 온 17살 고등학생이죠. 솔직히 말하면 이번 한국 수학여행 별로 기대하지 않았어요. 우리 반 친구들 대부분이 일본 가기를 원했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일본은 뭔가 세련되고 깨끗하고 선진국 같은 이미지잖아요. 한국은 그냥 그 옆에 있는 나라. 일본보다는 좀 덜한 곳이라고 생각했죠. 부끄럽지만 사실이에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도 별 감흥이 없었습니다. 공항은 넓긴 했지만 뭐 그렇다고 특별할 건 없어 보였어요. 짐 찾고 버스 타고 호텔 가는 길 창밖을 보면서도 그냥 평범한 도시구나 싶었습니다. 고층 건물들이 빽빽하게 들어서 있고 차들이 많이 다니고 파리랑 별로 다를 게 없어 보였죠. 친구 소피가 옆에서 말했어요. 생각보다 괜찮은데? 전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뭘 알아. 호텔에 짐을 풀고 첫날 저녁을 먹으러 나갔어요. 선생님이 우리를 명동이라는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거리에 나서는 순간 뭔가 좀 달랐어요. 네온사인들이 빛나고 사람들이 정말 많았죠. 하지만 전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관광지니까 당연히 번화하겠지. 그렇게 생각하며 걸었어요. 그런데 식당에 들어가서 메뉴판을 보는 순간 첫 번째 놀라움이 찾아왔습니다. 가격이 생각보다 저렴했거든요. 파리에서 이 정도 음식이면 최소 2배는 내야 하는데 불고기를 시켰는데 맛도 괜찮았어요. 아니, 솔직히 정말 맛있었습니다. 소피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말했죠. 이거 진짜 맛있는데?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방어적이었습니다. 그래도 일본 음식이 더 유명하잖아. 첫날 밤 호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뭔가 제 편견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인정하기 싫었죠. 겨우 하루 왔는데 뭘 알겠어요. 내일 보면 실망스러운 부분이 나타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둘째 날 아침, 우리는 경복궁에 갔습니다. 한국의 옛 궁궐이라고 했어요. 솔직히 기대는 안 했죠. 베르사유 궁전을 본 사람이 동양의 궁궐을 보면 그럭저럭이겠거니 했습니다. 하지만 광화문을 지나 경복궁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입이 떡 벌어졌어요. 건축물들이 정말 아름다웠거든요. 화려한 게 아니라 조용하고 단아한 아름다움이었죠. 빨강, 파랑, 초록색이 어우러진 단청이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가이드 선생님이 설명했어요. 이 궁궐은 600년도 더 된 건물들입니다. 600년? 그 긴 세월 동안 이렇게 보존되어 있다는 게 신기했죠. 친구 클레어가 제 팔을 툭 쳤어요. 엘로디, 저기 봐. 한복 입은 사람들. 정말로 알록달록한 한복을 입은 관광객들이 보였습니다. 우리도 한복 대여점에 가서 입어봤어요. 처음엔 좀 우스꽝스럽다고 생각했는데 입어보니까 생각보다 예뻤죠. 거울을 보는데 제가 한국의 공주처럼 보였습니다. 소피가 웃으며 사진을 찍어줬어요. 완전 잘 어울려. 궁궐을 거닐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에도 이렇게 깊은 역사가 있구나. 왜 학교에서는 이런 걸 안 가르쳐줬을까? 점심은 인사동에서 먹었어요. 전통 찻집에 들어갔는데 분위기가 정말 좋았습니다. 나무로 된 테이블과 의자,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 주인 할머니가 친절하게 웃으며 차를 따라주셨죠. 맛있게 드세요. 유자차를 한 모금 마셨어요. 달콤하고 따뜻했습니다. 몸이 스르르 풀리는 느낌이었죠. 오후에는 북촌 한옥마을을 걸었습니다. 좁은 골목길 양옆으로 전통 가옥들이 줄지어 있었어요. 현대적인 건물들 사이에 이런 옛 동네가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니. 파리의 말의 지구 같은 느낌이었죠.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특별했습니다. 해가 지고 다시 명동으로 돌아왔어요. 밤의 명동은 낮보다 더 활기찼습니다. 사람들이 정말 많았고 길거리 음식을 파는 노점들이 즐비했죠. 떡볶이, 호떡, 튀김.
하나씩 사 먹으며 걸었어요. 호떡을 깨물었을 때 안에서 흘러나온 달콤한 시럽의 맛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셋째 날, 우리는 강남이라는 곳에 갔습니다. 선생님이 설명했죠. 여기가 한국에서 가장 발전한 지역 중 하나예요.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깜짝 놀랐어요. 지하철이 정말 깨끗하고 현대적이었거든요. 파리 메트로는 좀 오래되고 어두운 느낌인데 서울 지하철은 밝고 쾌적했습니다. 화장실도 있고 에어컨도 잘 나왔죠. 스크린 도어가 있어서 안전해 보였어요. 전광판에는 다음 역이 몇 분 후에 도착하는지 정확하게 표시됐습니다. 와, 이거 진짜 편하다. 클레어가 감탄했어요. 강남역에 내려서 코엑스몰로 갔습니다. 엄청나게 큰 쇼핑몰이었죠. 안에는 별의별 게 다 있었어요. 옷가게, 식당, 서점, 심지어 아쿠아리움까지. 그런데 가장 놀라운 건 따로 있었습니다. 별마당 도서관이라는 곳이었어요. 천장까지 책으로 가득 찬 거대한 서가가 우뚝 서 있었죠. 사람들이 그 아래 앉아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완전 영화 속 장면 같아. 소피가 속삭였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공공공간이 쇼핑몰 안에 있다니. 점심 후에는 삼성 디지털 프라자에 들렀어요. 최신 전자제품들이 전시되어 있었죠. 폴더블 스마트폰을 직접 만져볼 수 있었습니다. 화면이 접히는 게 신기했어요. 이거 진짜 팔아요? 제가 물었죠. 직원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지금 한국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파리에서는 아직 이런 걸 본 적이 없었어요. 저녁에는 홍대에 갔습니다. 젊은이들이 많은 동네라고 했죠. 거리 곳곳에서 버스킹 공연이 열리고 있었어요. 한 그룹은 K-팝 댄스를 췄고 다른 그룹은 어쿠스틱 기타를 연주했습니다. 사람들이 둘러서서 박수치고 환호했죠. 자유롭고 활기찬 분위기였어요. 카페에 들어가 음료를 주문했습니다. 키오스크로 주문하는 시스템이었어요. 화면을 터치하고 카드를 대니까 바로 결제됐죠. 몇 분 후 제 이름이 불렸고 음료를 받았습니다. 완전 빠르네. 클레어가 말했어요. 카페 안은 인테리어가 정말 예뻤습니다. 식물들이 가득했고 자연광이 잘 들어왔죠. 와이파이도 빨랐어요. 그날 밤 호텔로 돌아오는 길, 전 혼란스러웠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발전된 나라였다니. 왜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을까요? 넷째 날은 자유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조는 이태원과 남산을 가기로 했죠. 이태원 거리를 걷는데 정말 다양한 나라 사람들이 보였어요. 외국인들도 많았고 여러 언어가 들렸습니다. 여기 완전 국제적이네. 소피가 말했어요. 맞는 말이었죠. 골목을 걷다가 길을 잃었습니다. 우리는 지도를 보며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맸어요. 그때 한 한국인 아주머니가 다가왔습니다. 어디 찾아요? 영어로 물어보셨죠. 우리가 남산타워 가는 길을 찾는다고 하자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손짓 발짓을 섞어가며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사하자 아주머니는 환하게 웃으셨죠. 천천히 구경하세요. 한국 재밌죠? 그 미소가 정말 따뜻했어요. 남산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케이블카 안에서 본 서울의 풍경은 장관이었어요. 빌딩들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고 한강이 유유히 흘렀죠. 정상에 도착해서 전망대에 올랐습니다. 360도로 서울을 볼 수 있었어요. 해가 지는 시각이어서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었죠. 진짜 예쁘다. 클레어가 감탄했습니다. 저도 말없이 바라봤어요. 이 거대한 도시에 1,0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살고 있다니. 다들 자기 삶을 열심히 살아가고 있겠죠. 사랑하고 일하고 웃고 울면서. 사물함에 자물쇠를 걸며 소원을 빌었습니다. 다른 친구들도 자물쇠를 걸고 있었어요. 소피가 물었죠. 무슨 소원 빌었어? 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비밀이야. 사실 한국에 다시 오고 싶다고 빌었어요. 더 오래, 더 깊이 알고 싶다고. 저녁은 이태원의 작은 식당에서 먹었습니다. 현지인들이 많이 가는 곳 같았어요. 삼겹살을 주문했죠. 고기를 구워주시는 아주머니가 계속 챙겨주셨어요. 더 먹어. 많이 먹어. 상추에 고기를 싸서 먹었습니다. 정말 맛있었어요. 파리에서 먹던 어떤 고기 요리보다 좋았죠. 계산할 때 가격을 보고 또 놀랐습니다. 이렇게 배불리 먹었는데 생각보다 저렴했거든요. 밖으로 나오니 밤거리가 환했어요.
사람들이 웃으며 걷고 있었고 음악이 흘렀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참 활기차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친절했죠. 다섯째 날, 우리는 국립중앙박물관에 갔습니다. 솔직히 박물관은 좀 지루할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들어서자마자 생각이 바뀌었죠. 건물 자체가 거대하고 웅장했습니다. 로비 중앙에는 거대한 석탑이 서 있었어요. 저게 뭐예요? 제가 가이드에게 물었습니다. 경천사지 10층 석탑이라고 합니다. 고려시대 유물이죠. 700년도 더 된 탑이라니. 그 세월을 견뎌온 돌이 제 앞에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전시실을 돌며 한국의 역사를 배웠습니다. 청동기 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이어지는 긴 역사였죠. 금관이 특히 인상적이었어요. 반짝이는 금으로 만들어진 왕관은 정교하고 화려했습니다. 이거 진짜 금이에요? 클레어가 물었죠. 네, 진짜 금입니다. 가이드가 대답했어요. 신라시대 왕들이 썼던 관입니다. 도자기 전시실도 아름다웠습니다. 청자의 은은한 색깔이 마음을 편안하게 했죠. 백자는 깨끗하고 단아했어요. 하나하나가 예술 작품이었습니다. 점심 후에는 인사동을 다시 찾았어요. 이번엔 전통 공예품 가게에 들어갔죠. 나전칠기, 한지 공예품, 매듭 장식들이 가득했습니다. 한 가게 주인 아저씨가 설명해 주셨어요. 이건 자개로 만든 거예요. 하나하나 손으로 붙이는 겁니다. 정말 세밀한 작업이었어요. 작은 조개 껍질 조각들이 모여 아름다운 무늬를 만들어냈죠. 저는 어머니께 드릴 선물로 자개 거울을 샀습니다. 가격이 좀 비쌌지만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서예 체험도 했습니다. 붓을 잡고 한자를 쓰는 건 처음이었죠. 선생님이 제 손을 잡고 알려주셨어요. 힘을 빼고 천천히. 붓끝에서 먹물이 종이에 스며들었습니다. 글씨는 삐뚤삐뚤했지만 재미있었어요. 완성된 작품을 말려서 가져갈 수 있었죠. 저녁에는 사물놀이 공연을 봤습니다. 꽹과리, 징, 장구, 북이 어우러진 소리가 정말 신났어요. 리듬이 점점 빨라지고 연주자들의 몸짓이 격렬해졌죠. 관객들도 박수치며 호응했습니다. 공연이 끝나고 연주자분들이 인사했어요. 땀을 뻘뻘 흘리며 웃고 계셨죠. 그날 밤 일기를 썼습니다. 한국 문화는 생각보다 훨씬 깊고 풍부하다고. 단지 K-팝이나 드라마만이 아니라 오랜 역사와 전통이 살아 숨쉬는 곳이라고. 여섯째 날은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에 갔습니다. DDP라고 부르는 곳이었죠. 건물 외관부터 독특했어요. 은색 금속으로 된 곡선형 건물이 마치 우주선 같았습니다. 이거 누가 설계한 거예요? 소피가 물었죠. 자하 하디드라는 유명한 건축가입니다. 선생님이 대답했어요. 안으로 들어가니 전시와 상점들이 있었습니다. 한국 디자이너들의 작품이 전시되어 있었어요. 옷, 액세서리, 가구까지 다양했죠. 디자인이 정말 세련됐습니다. 파리의 디자인 뮤제와 비교해도 뒤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실험적이고 대담한 느낌이었죠. 옥상 정원으로 올라갔습니다. 넓은 잔디밭이 펼쳐져 있었고 사람들이 누워서 쉬고 있었어요. 현대적인 건물 위에 이런 자연 공간이 있다니. 완전 멋지다. 클레어가 말했습니다. 맞아요. 정말 멋졌어요. 점심은 광장시장에서 먹었습니다. 전통시장이라고 했죠. 좁은 골목에 수많은 가게들이 빽빽하게 들어서 있었어요. 음식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떡볶이, 순대, 빈대떡, 마약김밥. 처음 듣는 음식들이었죠. 우리는 여러 가지를 조금씩 사서 나눠 먹었어요. 빈대떡이 특히 맛있었습니다. 바삭하고 고소했죠. 할머니가 직접 부쳐주시는 걸 보니 더 맛있게 느껴졌어요. 한국 사람들 정말 음식 잘 만들어. 소피가 말했습니다. 오후에는 청계천을 걸었어요. 도심 한가운데 흐르는 개울이었죠. 양옆으로 높은 빌딩들이 서 있는데 그 사이로 물이 흘렀습니다. 원래부터 있던 거예요? 제가 물었어요. 아니요. 복원한 겁니다. 옛날에는 복개되어 있었대요. 가이드가 설명했죠. 도심 한복판에 이런 자연 공간을 만들다니. 파리의 센강처럼 서울에는 청계천이 있구나 싶었습니다. 저녁 무렵 동대문 시장을 둘러봤어요. 옷가게들이 정말 많았죠. 도매상가라고 했습니다. 가격이 저렴하고 디자인도 다양했어요. 저는 예쁜 원피스를 하나 샀습니다. 파리에서 사면 3배는 비쌌을 거예요.
밤이 되자 동대문은 더 활기찼습니다. 네온사인이 빛났고 사람들이 북적였죠. 한국은 밤에도 안전한 게 신기했어요. 여자애들끼리 밤늦게 돌아다녀도 무섭지 않았습니다. 파리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한국은 현대적인 것과 전통적인 것이 공존하는 나라였어요. DDP 같은 미래적인 건물 바로 옆에 광장시장 같은 전통시장이 있었죠. 그게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고 자연스러웠습니다. 마지막 날 아침, 전 일찍 일어났습니다. 창밖을 보니 서울거리가 평화롭게 깨어나고 있었어요. 조깅하는 사람들, 출근하는 사람들, 가게 문을 여는 사람들. 다들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죠. 일주일 전에 저를 떠올렸습니다. 한국을 일본보다 못한 나라라고 생각했던 그때요. 지금 생각하면 정말 부끄러워요. 얼마나 무식한 생각이었는지. 한국은 일본과 비교할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 자체로 충분히 대단한 나라였죠. 짧은 시간 동안 이렇게 발전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전쟁의 폐허에서 이만큼 성장했다니. 아침 식사 후 마지막 일정으로 한강공원에 갔습니다. 넓은 강을 따라 자전거 도로와 산책로가 이어져 있었어요. 사람들이 운동하고 휴식을 취하고 있었죠. 가족들이 돗자리를 펴고 앉아 있었습니다. 여기서 치맥 먹으면 맛있대. 클레어가 말했어요. 치맥이 뭐야? 제가 물었죠. 치킨이랑 맥주. 우리는 웃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참 여유를 즐길 줄 아는 것 같았어요.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쉴 때는 제대로 쉬었죠. 한강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바람이 기분 좋게 불었어요. 소피가 말했죠. 다음에 또 오고 싶다.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아니, 꼭 다시 올 거예요. 더 오래 머물면서 더 많은 걸 보고 싶었죠. 공항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친구들과 이야기했습니다. 한국 진짜 좋았어. 예상 완전 뒤집혔어. 클레어가 말했어요. 맞아. 나도 완전 놀랐어. 소피도 고개를 끄덕였죠. 저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사람은 직접 경험해봐야 안다고. 편견이나 선입견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고. 한국은 저에게 그걸 가르쳐줬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일주일 전 별 기대 없이 내렸던 바로 그 공항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이별이 아쉬웠습니다. 체크인하면서 마지막으로 주변을 둘러봤어요. 공항 직원들의 친절한 미소, 깨끗한 시설, 효율적인 시스템. 처음에는 평범해 보였던 것들이 이제는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탑승 게이트로 걸어가며 생각했어요. 한국은 조용히 성장한 나라라고. 크게 뽐내지 않지만 실력은 확실한 나라였죠.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이 점점 멀어졌어요. 저 아래 1,000만 명이 사는 도시가 있었죠. 저를 따뜻하게 맞아준 곳이었습니다. 파리로 돌아온 후 며칠이 지났습니다. 학교에서 친구들이 여행 이야기를 나눴어요. 일본 갔어야 했는데. 누군가 말했죠. 전 바로 반박했습니다. 한국이 훨씬 좋았어. 진짜로. 친구들이 의아하게 쳐다봤어요. 떠나기 전까지만 해도 일본 가기를 원했던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요. 뭐가 그렇게 좋았는데? 한 친구가 물었습니다. 전 찍어온 사진들을 보여주며 설명했어요. 경복궁의 아름다움, 강남의 현대적인 모습, 한강의 평화로움,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의 친절함. 와, 진짜 멋있다. 친구들이 감탄했습니다. 집에 와서 부모님께 선물을 드렸어요. 어머니는 자개 거울을 보시며 좋아하셨죠. 정말 예쁘구나. 고마워 엘로디. 아버지께는 한국 전통차 세트를 드렸습니다. 한국 문화가 이렇게 깊은 줄 몰랐네.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저는 여행에서 찍은 사진들을 정리하며 추억에 잠겼습니다. 명동의 밤거리, 경복궁에서 입었던 한복, 남산에서 본 석양, 한강공원의 평화로운 풍경. 각각의 사진마다 이야기가 담겨 있었죠. 인스타그램에 사진을 올렸어요. 친구들이 댓글을 달았습니다. 한국 진짜 이뻐 보인다. 나도 가고 싶어. 다음 여행지로 찜했어. 반응이 좋았죠. 학교 숙제로 여행 보고서를 써야 했습니다. 주제는 자유였어요. 전 망설임 없이 정했죠. 편견을 넘어서 한국을 만나다. 보고서를 쓰며 깨달았습니다. 이번 여행은 단순한 관광이 아니었다고. 제 생각을 바꾼 경험이었죠. 미디어나 타인의 말만 듣고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걸 배웠어요.
직접 보고 느껴야 진실을 안다고.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온라인 강의를 신청했어요. 한글은 생각보다 배우기 쉬웠습니다. 선생님이 그러셨죠. 한글은 세종대왕이 백성을 위해 만든 과학적인 문자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더 열심히 배웠습니다. 한국 드라마도 보기 시작했어요. 자막 없이 보는 게 목표였죠. 아직은 어렵지만 조금씩 들리는 단어가 늘어났습니다. K-팝도 새로운 귀로 듣게 됐어요. 친구들과 함께 한식당에 갔습니다. 파리에도 한식당이 꽤 있더군요. 김치찌개를 시켰는데 서울에서 먹었던 맛과는 조금 달랐어요. 하지만 그래도 좋았습니다. 한국을 다시 느낄 수 있었으니까요. 방벽에 한국 지도를 붙였습니다. 갔던 곳마다 스티커를 붙였죠. 서울, 인천, 그리고 다음에 가고 싶은 곳들. 부산, 제주도, 경주. 언젠가 다 가볼 거예요. 부모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대학 졸업하면 한국에서 일하고 싶어요. 어머니가 놀라셨죠. 정말? 왜?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한국이 좋아서요. 거기엔 기회가 많아요. 이제 저는 압니다. 한국은 일본과 비교될 대상이 아니에요. 각자의 장점이 있는 다른 나라죠. 하지만 한국은 분명 제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 에너지, 그 발전, 그 사람들. 일주일의 여행이 제 인생을 바꿨어요. 편견이라는 벽을 허물고 새로운 세계를 발견했죠. 한국 고마워요. 저를 반겨줘서. 저의 생각을 바꿔줘서. 그리고 보여줘서. 세상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넓고 다양하다는 걸. 반드시 다시 만날게요.